안녕하십니까, 수학탐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수학 문제풀이 말고 수학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썸네일에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약간 화면이 반전되어 있는 곳으로 지금 나타났지만 이게 수학은 암기다라는 김현정 선생님이 쓰신 책, 제가 서점에서 직접 구입을 했고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암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의 제목이 되게 많이 이끌려서 이 책을 구입을 해서 16,800원이죠. 이 돈은 제가 투자할 가치가 있어서 이 책을 구매까지 했습니다. 왜냐면은 수학 탐정, 저도 그 수학 공부할 때 물론 이해를 중요시하게 했지만 암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가진 생각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실제로도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김현정 선생님이 수학은 암기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암기만을 강조하는지 제가 책을 천천히 들여다보기로 읽으면서 실제로는 이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을 딱 보면 그러면은 이해는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목차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학은 암기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장이 수학은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개념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죠. 3장의 큰 제목은 수학은 선행이다. 4장에 나가요. 드디어 수학은 문제풀이다. 5장에서는 수학은 시험이다. 그러니까 5장에 딱 수학은 시험이다 이 말을 살펴보면 김현정 선생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입시 수학이 어떻습니까? 수학자가 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은 학생들 보고 무슨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되게 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수학은 오답 체크이다. 자, 오답 체크인데 흔히들 이게 학원이나 수학 선생님들이나 오답 노트를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김현정 선생님은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마라. 이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오답 노트를 쓰려면은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평범한 학생들 있잖아요. 수학 많이 틀리는, 그리고 어려워하는 대다수의 학생들한테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오답 노트 만들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근데 차라리 저는 수학 탐정 생각도 그렇거든요. 오답 노트를 만들 바에는 차라리 개념 노트 혹은 발상 노트라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현정 선생님 이 책 구절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오답 노트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안 본단 말입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오답 노트보다는 차라리 정리 노트를 만들어라. 자,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 그리고 자,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은 암기다라고 했을 때 암기가 왜 필요한가? 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우리 평범한 학생들은 대학 잘 가려고, 고득점을 받으려고, 결국 아무리 생각을 오래 고민해서 끙끙대더라도 그 고민하는 거를 고득점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 가서 그때 맞는 그 도구, 공식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빨리빨리 생각을 해서
답을 낼 수 있잖아요. 결국 이 능력이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이 김현정 선생님의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학은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이장은 크게 왜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장에서 그리고 눈여겨볼 부분이 뼈대학습법이라고 있어. 뼈대학습은 그러니까 그 수학의 각 단원마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캐치해서 그 뼈대를 완성을 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도수가 높은 공식이나 자주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 2000년대 초반인가 한창수 선생님의 그 수학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 책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뼈대 학습을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완벽하게 암기는 아니다라고 느낀 것이 바로 이 장의 무조건적인 공식 사용은 금지한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은 반드시 이해를 한 후에 암기를 하라. 왜냐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갖다 쓰는 거는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공식은 아는데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증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수학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수학 탐정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학이 되게 약한 학생들 있잖아요.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데 몸부림을 쳐도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혹은 증명이 안 되었어도 한번 암기를 하고 그거를 여러 번 갖다 써보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 김현정 선생님하고 좀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김현정 선생님 말처럼 무비판적으로 그냥 달달 암기해서 하려는 요거는 좀 금지를 해야 돼요. 우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되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암기를 해보라는 입장이고, 김현정 선생님은 반드시 증명을 하고 이해를 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수학은 선행이다. 자,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 분들은 절대 금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선행을 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 선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선행을 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입시에서는 유리하다. 자, 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4장 수학은 문제풀이다. 자, 문제풀이를 위해서 준비 단계로 백지 테스트를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목차를 외우는 것을 강조를 하세요. 자,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뼈대 학습법 있잖아요. 목차를 외워놓으면 이 뼈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화한다라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잘 갖추어지면은 체계적으로 이 내용을 기억하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독후감은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베스트셀러가 왜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수학을 이해 과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수학 선생님도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 김현정 선생님은 이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암기를 통해서 빨리빨리 문제 푸는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암기가 안 되어서 시험 시간에 생각하다가 못 푸는 문제도 많고 이렇게 시험장을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분들이 꼭 살 필요는 없고,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김현정 선생님의 동영상이 많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암기도 해야 되는구나. 요 부분도 여러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은.